두만강 건너 봉오동 골짜기까지 쫓아온 일본군 19사단 월강 추격대. 매복 중이던 독립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450여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패퇴합니다. 정우대 왔구나, 야. 응? 오늘 일도 화냈을 텐데. 일 없습니다. 신출 귀물, 하늘을 난다는 뜻의 비장군으로 불리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독립군 3대 대첩으로 꼽히는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와 10월 청산리 전투까지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불패의 이제 전설을 갖고 있는 양반. 지형지리에 너무 밝은 양반이니까 포수 생활하면서 특히 상해 임시정부에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원년을 선포한 첫 번째 그 승리거든요. 많은 이들이 역사 속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청산리 전투 2년 뒤인 1922년 1월, 그가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 장군은 최진동 장군, 여운형 김규식 선생 등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을 규탄했습니다. 전투뿐만 아니라 외교 활동까지 벌인 건데, 자기 소개서엔 직업이 의병,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힘주어 적었습니다. 치열하게 거의 투쟁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어떤 그런 홍범도가 이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면접을 한 거죠. 이렇게 연해주를 기반으로 광복의 기회를 노리던 홍 장군과 고려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37년 스탈린이 단행한 강제 이주인데요. 20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은 화물기차에 실려 6,5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억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동포들과 고락을 나누다 1943년 홍 장군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고려인 사회를 넘어 현지인들의 추앙까지 받으면서 묘역과 홍범도 거리까지 만들어졌지만 장군의 유해는 80년이 다 된 이제서야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홍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고려인들과 그 후손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아파트 단지 한켠,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등과 함께 삼천으로 불리던 항일 무장투쟁 영웅인 김경천 장군의 집터가 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와 고려혁명군을 이끌던 백마탄 장군은 일본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등지로 끌려다니다 수용소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습니다. 훗날 복구는 됐지만 안타깝게도 김 장군의 유해는 행방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증선용 올가 씨는 7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한국어도 유창해졌지만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충원에 갔는데 거기 저는 솔직히 감정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실질적으로 싸웠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현충원에 없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유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이게 힘들다, 무조건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필요할 때만 저는 후손이고 이게 정말 웃기는 나라 아닌가요? 이럴 때는. 이러다간 자기 손으로 모시겠다던 약속을 영영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유명한 분들은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조명되고 더 많이 기념되고 하는 것이 있고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 여전히 무명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즉 독립운동계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남아있는 독립운동가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경기도 안산의 고려인 밀집촌 떼골마을. 러시아어 간판에 러시아 말까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2018년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영국 귀국한 소피아 씨. 남들 출근할 아침 9시가 퇴근 시간입니다. 옛 서대문 형무소에서 1호 사형을 당한 의병장 허위 선생의 현손. 월세를 전전하는 형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갑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서 우리 학원도 못 보내고 그냥 집에서 같이 배웠어요. 좀 힘들게 배웠어요. 구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지에 흩어져 살다 차별 대우와 경제적 어려움에 한국행을 택한 고려인들이 지난 2010년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 터잡은 고려인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데 한국말이 서툴고 기술이 없다 보니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방문 취업비자나 방문 동거비자로 체류 중인데 국적 취득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의료나 교육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랄까 피를 나눈 그런 가족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비자를 주지 않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당하는 피해들이 이분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온 광복절. 160년의 긴 유랑 끝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고려인. 일상의 고단함보다 견디기 힘든 것 같은 핏줄이자 이웃들의 무관심과 냉대입니다.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대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저 할아버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